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테슬라만의 독특한 기술부터요, 또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 시장 반응, 규제 환경까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 복잡한 그림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테슬라 자율주행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그 비전 온리 전략이죠. 그렇죠. 라이다 같은 거 없이 그냥 카메라 8개 이상이랑 그 신경망으로만 주변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최근엔 전방 레이더까지 없앴다고 하니까 정말 대담한 거죠. 와, 확장성이나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FSD V14 버전에 들어간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를 들면 저 앞에 가는 보행자가 다음 순간 어디로 갈지 이걸 미리 예측하려는 시도예요. 약간 인간의 직관처럼요? 미리 상황을 읽고 대응한다, 이런 건가요? 네, 뭐랄까, 그렇죠. 그런 것뿐입니다.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글쎄요, 실제 도로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잡아낼 수 있을까요? 좀 한계는 없을지. 당연히 한계는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자체 개발한 최신 칩, 그 HW4 컴퓨터랑 AI 학습용 슈퍼컴퓨터, 도조 같은 데 엄청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로 이제 3D 공간인식 정확도를 계속 높이려는 거죠. 테슬라는 자기들 데이터로는 인간보다 8.5배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8.5배요? 그건 좀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업계 전체가 동의하는 수치는 아니죠. 자, 그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좀 보죠. 2025년 6월 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작한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로 한 10대 정도로 시작해서요.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몇 달 안에 확 늘려서 1000대까지. 1000대요? 와, 빠르게 늘리네요. 네, 그런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안전 때문에 특정 구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지오펜싱 방식으로 운행하고요. 운전자는 없지만 원격으로 관제하는 요원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식이죠. 사실 웨이모나 크루즈도 처음엔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예 운전대랑 페달이 없는 전용 차량, 그 사이버캡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이버캡. 2025년부터 생산해서 투입하고 목표 가격이 대당 3만 달러 이하래요. 3만 달러 이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거죠. 자, 이런 기술 발전이랑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 기대감도 클 텐데요. 월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다시 토픽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2029년 주가를 2,600달러까지 예측했죠. 2,600달러요? 와, 그 근거가 뭘까요? 핵심은 그거죠. 로보택시가 단순히 차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일당 요금을 받는 서비스 모델로 바뀌면서 테슬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 서비스 기반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거죠. 엄청난 예측이긴 한데 글쎄요, 너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신중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모닝스타 같은 데서는 머스크가 얘기한 그 수익화 시점, 2026년 하반기요. 이게 너무 빠르다고 지적해요. 과거에도 약속했던 것들이 좀 지연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긴 그런 전례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오스틴에서 실제로 돌려봤을 때 나오는 데이터예요. 마일당 요금 얼마 받고 실제 운영 수익이 얼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지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죠. 규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게 또 복잡한데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주별 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굳이 오스틴을 고른 이유 중 하나도 그 텍사스 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는 규제가 좀 우호적인 편이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훨씬 까다롭군요. 네, 그렇죠. 기술 허브인데도 규제는 더 빡빡한 편입니다. 그럼 다른 경쟁사들 상황은 어떤가요? 웨이모가 좀 앞서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네, 구글 웨이모가 현재로서는 선두주자죠. 거기는 라이다랑 아주 정밀한 지도를 써서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미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데서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기술 철학 자체가 테슬라랑은 좀 다르죠. GM 크루즈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에 지금 대대적인 재정비 중이고요. 애플은 아예 목표를 좀 낮춘 것 같고 아마존의 줍스도 자체 설계한 차량으로 계속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만의 차별점, 강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역시 그거죠. 라이다 없이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실제 테슬라 차량에서 나오는 그 방대한 주행 데이터. 이걸로 AI를 학습시켜서 범용성을 확보하겠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성공하면 훨씬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할 잠재력은 있어요. 근데 관건은 역시 이 방식의 안전성을 어떻게 완벽하게 증명하고 또 규제 당국이랑 대중의 신뢰를 얻어내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시장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다고들 하죠. 자율주행 시장이요. 네, 2030년 전후로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스태티스타는 2029년에 한 1,150억 달러 규모 예측했고요. 맥킨지 같은 데서는 로보택시 같은 공유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의 잠재 가치를 2030년에 최대 1조 6천억 달러까지 보기도 했어요. 1조 6천억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결국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시장의 파이를 누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구상이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서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 또 야심찬 계획, 그리고 동시에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이게 다 얽혀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고집하는 이 비전 논리 방식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경쟁사들의 여러 센서를 쓰는 접근법보다 더 빠르게 확장해서 시장을 장악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완벽히 입증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